자, 순우특강 영어 17강. 이제 유형편도 이제 슬슬 마무리가 돼 가네요. 자, 보죠.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비교의 힘. 그러니까 이 글은 우리 인간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나온다.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됩니다. 물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살게 되는데, 기본적인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만 해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남들처럼 되고 싶다, 내지는 그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게 된다. 동의가 어느 정도는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것만으로만 또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좀 되게 걱정이 되는 글인데 일단 뒤에서 말 좀 덧붙일게요.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문화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 문화적 동물로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 사회 변화에 따라 행복의 기준도 변화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감이 됩니다. 바로 한번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이 tune인이란 표현은 원래 tune-in, 우리 뒤에 지금 tune-out이란 표현도 나오는데 어디에 딱 맞추는 거고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tune-in to 하게 되면 어디에 딱 나를 이렇게 맞추려고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signify 하게 되면 이제 의미하다, 뭔가를 나타내다. 그래서 우리 signal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signal 보이죠? 그래서 signify 의미하다, 나타내다. 자, comparison 그러면 비교하는 거. motivation 뭐 아는 단어죠? 동기부여.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굳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우리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됐다, 그냥 프로그램을 우리말처럼 번역합시다. 이건 좀, 네. shelter, 뭐, 주거지, 은신처, urge, 그럼 뭔가의 촉구, 혹은 이제 욕구나 충동인데 동사로 쓰이면 촉구하다. 다시 한번 명사로는 욕구나 충동.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촉구하다. 자, satisfy,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이때 우리는 이 satisfy라는 단어를 meet이라는 단어로도 호환해서 서로 쓸 수 있는 거죠. 만나다라는 뜻 이외에도, 충족시키다 이 뜻이 있으니까. 럭셔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럭셔리고요. necessity는 필수품. 그래서 필수품을 a must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must를 명사로 쓰이게 되면 반드시 꼭 가져야 될 것들. 알겠죠?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shifting 하게 되면 변화하는, 계속해서 바뀌는. 그래서 우리 키보드 자판에 보면 shift 키가 있죠?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keep up with는 뭔가 따라가다, 쭉 같이 쫓아서 가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알겠죠? 뒤지지 않다. constant, 변함없는, 일정한. 그래서 우리 수학이나 특히 이제 물리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수를 C라고 가끔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일정한, 변함없는인데 명사로 쓰이면 상수거든요. 알겠죠? 같이 알아두시고요. peer 그러면 동료인데, 이것도 나온 김에 이 peer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기는 좀 뜬금없어요. 보통 peer at, 그래서 무엇을 응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응시하다. 알겠죠? 뭐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이 플라스틱 서리가 유연성, 가소성이라고 해서 별표치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EBS 교재에 이 단어가 그냥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워두는 거 권장합니다. 알겠죠? 계속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문장부터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주고요. 끝에 가서 결론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주는, 주제는 어렵지 않은 구조의 글입니다. The power of social comparison. 그러니까 이 사회적 비교의 힘이라는 건, 이게 이제 이글의 핵심이죠. 사회적으로 비교. 내가 개똥이보다 잘하나 못하나. is an important factor. 중요한 요소입니다. in human motivation. 인간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나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cultural animals,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내요. 이 문화적 동물인 우리 인간은요, set their goals, 자신들의 목표를 세우는데 by 뭐하는 것에 의해서 what others in their community want,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이 어떤 다른 대상들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문화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동기부여를 받고 그걸 목표로 세운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 남은 어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의술로서 의대를 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의대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의대를 목표로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법적으로 하나 조심할 것, 잠시만요. 넘기지 마시고요. 자, 문법적으로 하나 조심할 것. 우리 what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더 앞에 명사가 없고 첫 번째 조건. 그다음 뒤에 want에 대한 목적어 빠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나오니까 조금 가끔 뭐에 전치사 다음에 what 써도 돼요라고 하는데 써도 됩니다. 뭐만은 것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1, 2번이 사실 같은 말이죠. 3번 문장.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인 게 하나 나왔는데, 일단 여기 if절하고 여기 had programmed 부분, 그 다음 여기 뒤에 would have had 이 부분에서 이거 해석하고 나서 문법적인 가정법 얘기는 바로 뒤에서 좀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 먼저. 그래서 만약, 자, 그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 나는 그냥 내가 원해서 의대 가는 건데? 나는 동기부여를 외부에서 받지 않아.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무슨 소리야. 난 이 글에 반대. 난 이 글에 동의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 쓰니까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려고, 자 보세요. 외부에 어떤 자극이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갑니다. 만약 자연이 had programmed us, 우리 인간을 프로그램했다면, 뭐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무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프로그램했어요. merely 그럼 단순이죠. 단순히 find food, shelter, and someone with whom to live.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찾도록, 먹을 것 찾도록, 그리고 어떤 보금자리 찾도록,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살아갈 어떤 나의 누군가, 뭐 내 연인, 내 부인, 내 남편을 찾도록만, 단순히 그렇게만 우리를 프로그램 했다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1차원적인 욕구, 의식주, 내지는 내 자손을 낳는 이런 것들만 어떤 우리의 본능으로 남겨놨다라면, 그랬다라면 people, 사람들은 would have had little urge, 일단 little은 부정어입니다. 충동이나 욕구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뭐 할 충동이냐면 find ways,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을 충동들은 없었을 거예요. to make life better,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일단 once, 일단 뭐뭐 하면 those basic natural goals, 그러한 기본적인 자연적인 목표들이, 방금 말했던 이런 그냥 기본적인 동물적인 목표들이 were satisfied, 이 수동 조심해야 되겠죠? 일단 만족되고 나면, 의식주가 다 처리가 됐어, 내가 결혼도 했어, 이런 것들만 만족이 되고 나면 더 나은 삶을,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예술작품을 만들겠다, 더 치열하게 살겠다, 이해됐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충동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겐 그런 충동이 있는 거죠. 그럼 단순히 이런 1차원적인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용적인 건 이해되죠? 이 말 왜 나왔는지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법적인 거. 가정법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뤘었던 부분인데요. 자, 다시 한번 결론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줄 때 우리는 뭐뭐 할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경우에 따라 이게 이 투부정사와 이 명사 간의 관계에서 전치사가 필요하다면 전치사를 이렇게 중간에 넣기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집을 가지고 있어. 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I have a house to live in 이라고 하면 되죠. to live 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이렇게 명사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치사 which 혹은 whom, 사물이면 이제 which, 사람이면 whom, 여기 이제 whom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투부정사가 나와도 똑같아요. 결론은 뭐뭐 할 명사. 그래서 이게 전치사가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준 건데 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는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 부분만 강의 듣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선생님 이렇게만 하고 원래 넘어가려고 수업 준비를 했는데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 약해졌어. 이거 가정법도 설명해야 되니까 여긴 짧게 하자라고 수업 전에 계획안 짜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걸려요. 예문 한번 갑시다. 잠깐만요. 앵글에 잠깐만 벗어날게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설명해 버립시다. 한 번 더. 그때도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현장 강의 친구들도 이제 많이들 물어봐서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선생님이 말로만 했던 예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I have a house. 원래 문장이 이런 문장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which 어떤 집이냐면 I will
live in 내가 안에서 살 그 집을 뭐 아니면 will도 좋고 가끔 이 조동사 왜 다른 뭐 can 써요, will 써요 이거 자기가 쓰고 싶은 조동사 양념이니까 조동사는 양념입니다. 알겠죠? 의미의 강도 차이만 좀 주는 것 뿐이야. I can live in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난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요. 그러면 이 문장을 짧게 줄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집을 가지고 있어.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어. 누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을 더 짧게 줄여서 마치 분사구문처럼 문맥상 이해가 되는 관계사 생략. 주어 반복되니까 주어 생략. 이 동사 부분을 두 번 쓸 수는 없으니까 뭐뭐 할 이란 느낌. 굳이 얘기하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그렇죠. to live in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여기가 이해됐죠? 1단계. 자, 그런데 원래 문장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 원래 문장에서 I have a house 이 문장에서 저 끝에 있는 in은 원래 의미가 여기 있는 house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사의 위치가 그냥 너 앞으로 와 해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쓸 수도 있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다 아는 문장 맞죠? 요렇게.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줄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줄인다면 나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집 하면서 이제 또 짧게 줄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얘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는 지웠잖아요. 전치사가 와버렸잖아요. 이 전치사인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위치가 불러가지고 온 건데 갑자기 위치는 생략되면서 자기는 남겨두고 이럴 수가 없으니 in 위치는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주어는 지우고 뭐뭐 할 이란 느낌으로 to leave 이렇게 쓴 겁니다. 됐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얘나 똑같다고요. 나는 살 수 있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쉽네요. 이해됐죠? 그래요. 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앵글 한 번만 다시 벗어날게요. 안 벗어나도 되겠네요. 네, 바로 켜주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네요. 내가 원래 문장에서 with를 앞으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whom을 못 지우고 to live. 그럼 이것도 원래 문장을 더 짧게 쓰면 to live with 얘와 같은 말이겠네요. 됐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내가 찾는 그렇게 하도록만 내가 프로그램이 돼 있다면 보금자리를 찾고 음식을 찾을 방법 그런 것들만 찾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었다면 이렇게. 얘가 이해됐죠? 그래요. 쉬운 거였네. 됐죠? 자, 이제 이 문장의 핵심 문법인 가정법 얘기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은 선생님이 시제일치만 조심하자라고 누차례 얘기했습니다. 요 시제일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if 전에 현재가 오면 뒤에 조동사에도 현재. if 전에 과거가 오면 여기도 그냥 조동사의 과거 형태. if 전에 had pp가 오면 여기도 조동사 과거에 have pp 딱 이렇게 시제만 맞춰주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법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had programmed 무슨 과거 사실에 반대 이런 말은 됐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문법학자 될 거 아니니까 해석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자연이 우리를 프로그램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했다면 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제 딱 맞춰서 우리는 이런 욕구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또 여기 have에도 보고 놀라진 않죠? pp 자리에 하필이면 have가 오다 보니까 have의 pp 형태는 had를 쓴 겁니다. would have had 이렇게요. 됐죠? 그 가정법은 시제만 잘 맞춰주면 된다더라. 자, 그래서 문법 얘기로 조금 길어졌고요. 자, 다시. 그러나 이제 실제 원문에서는 여기 이제 위치 문제로 출제했었죠. The nature,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 앞에 건 가정이고 이 cultural animal, 이 문화적 동물, 우리 인간은요. tunes into his society, 자신의 사회에 주의를 기울여요. 집중을 합니다. 여기 딱 맞추려고 해요. tune in. 그리고 as, 이때 as가 뭐뭐함에 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참 와닿습니다. As society's standards, 이 사회의 표준이 change from year to year or century to century, 해마다 혹은 세기마다 변함에 따라. 그렇죠?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우린 조선시대는 6.25 국가였었고 그 6.25 국가의 뿌리가 남아있지만 분명히 여전히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 그런 것들. 더 과거로 가볼까요? 원시 시대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렵 채집 민족이었다면 사냥을 잘하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사냥 잘하는 기술을 어디다 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회의 표준이 변함에 따라 each individuals, 각각의 개인이 each는 늘 단수 취급하죠. learns, 배우는데
want, 원하는 것을 배워요. 아, 이 표현 좋네요. 원한다가 아니라 원하는 걸 배운다. 아, 표현 괜찮지 않나요? 내가 원한다가 아니라 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에 의해. 이해됐죠? Whatever currently signifies the good life. Whatever, 뭐든지 간에 현재 나타내는 거, 좋은 삶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린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사회 자체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문장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잠깐 방금 앞문장에서도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면서 앞문장 잠깐만요. 네, 여기 앞문장에서 여기 whatever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 whatever가 들어갔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뭐뭐한 것이라는 의미로 what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이 주어고요. 그 다음 여기 suchas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하면서 껴있는 거고, what이 주어 역할할 때 이렇게 단수 취급하고 그 와중에 수동까지 걸려 있습니다. 해석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한 세대에게는 럭셔리인 것이, 사치품인 것이 됐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 이러면서, 예를 들어 such as cable television, 그 집에서 케이블 TV, 여러분 케이블 TV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죠. 이 글쓴이도 선생님 같은 아재라 케이블 TV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일단 TV가 공중파, KBS, 또 그 와중에 선생님이 지방에 살아서 MBC하고 KBS 1, 2밖에 안 나왔어요. SBS는 안 나왔습니다. 지방에 살아서. 근데 또 TV 시청 시간이 뭐 4시인가 오후 5시인가부터 TV가 나오고요. 네? 낮에는요 안 나왔어요. TV가.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그냥 그리고 이제 케이블 TV라는 게 이제 뭐 90년대부터 들어서면서 이제 하루 종일 TV가 나오는 시대가 그때 열린 겁니다. 그때.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루 종일 TV가 나오는 집이면 우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second car, 집에 차 한 대도 있기 힘든데 차가 2대? 와, 라고 하는 한 세대에게는 럭셔리인 것이, 그 다음에 is가 주어, 죄송합니다, what이 주어니까 is가 동사, 그것이 is considered, 여겨지는 거죠. 수동 조심하고, a necessity, 지금은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거죠. 필수품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in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도 원하는 게 이렇게 달라진다.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네요. 자, the shifting standard of happiness. 자, 이 표현도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변화하는 기준, 표준은요, 이 행복의 변화하는 표준은, 그러니까 요즘은 누가 하루 종일 TV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 누가 그걸 럭셔리라고 여겨요? 알겠죠? 요 정도는 럭셔리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OTT 그 서비스를 뭐 넷플릭스도 이용하고 뭐 디즈니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면, 티빙도 이용하고 웨이브도 한 5개 정도 이용하면 약간 럭셔리쯤 되나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변화하고 있는 이 행복의 이런 표준이 depend on 어디에 달려 있는데, 이 표현 좋네요. 인간의 동기부여적인, 자, 별표 치고 나왔던 plasticity, 그런 가소성, 유연성, 이게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탄력 있게. 그런데 그것이, 자, 컴머 치고 위치는 소위 말하는 계속종법이고, 이 자리는 위치만 쓸 수 있죠. 대수를 못 바꿨습니다. It's rooted, 아주 뿌리 깊게 되어 있는데, in keeping up with one's neighbor, 나의 이웃을 따라하는 것, 나의 이웃을 쫓는 것, 내 이웃과 보조를 맞추는 것, 여기에 뿌리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결론, 즉 the constant factor, 지속적인 요소, 요인은요, is that cultural animals, 우리 문화적 동물, 우리 인간은요, want to keep up with their peers, 자신들의 이 집단들, 또래 집단들을 따라잡고 싶은 거죠. 맞아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전체 요약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은 as cultural animals, 문화적 동물로서 set goals, 목표를 세우는데 by comparing with other, 남들과의 비교하는 것에 의해서요. 그리고 their standards of happiness, 이 행복의 표준은요, shift, 변화하는데 as society changes, 사회가 변함에 따라.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내 의견이에요. 수업은 끝났어요. 선생님이 재수반을 꽤 오래 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2012년도부터 재수반을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그래서 뭐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메이저 재종학원의 부원장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냐면, 그러니까 이 글에 공감하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결국은 인생은 또 마이 웨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좋아 보이는 건지를 구별하는 게 어릴 때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이를 들어도 어렵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인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좋아 보이는 건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덜 남게 됩니다. 뭐 엄마가, 뭐 아빠가, 뭐 주변에서 이런 것들에 신경 쓰다가 허우적거리다 보면 확실한 건 돌아보면 내가 어디에 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선생님이 뭐 되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뭐 다 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도 쉽지 않아요. 선생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니까 좀 후회라는 게 거의 남지 않거나 덜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 주는 겁니다. 잠깐 잔소리 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